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내가 휴학 중이었거든. 딱히 하는 것도 없고 알바만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스타그램으로 DM 하나가 온 거야. 처음 보는 계정이었어. 게시물도 없고 팔로워도 거의 없었고 원래 같았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그때 내가 용돈도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첫 메시지가 좀 특이했어. 조건 만남 아닙니다. 남자인 나한테 저런 DM이 온다는 것부터 이상했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계속 읽어봤어. 집에 와서 고양이 밥만 챙겨주시면 일당 30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 솔직히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어. 고양이 밥 주는 일에 누가 30만 원을 줘? 고양이가 여러 마리인가 싶었어. 그래서 그냥 읽고 넘기려고 했는데 몇 분 뒤에 또 메시지가 왔어. 관심 있으시면 답장 주세요. 괜히 궁금해서 답장을 했지. 고양이 몇 마리인데요? 상대는 한 마리라고 했어. 그리고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됐는데 사료랑 물만 채워주면 된다고 했어. 진짜 다른 일은 없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일당이 너무 세서 하겠다고 답장했는데 솔직히 그래도 반신반의했어. 근데 몇 분 뒤에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루치 일당을 먼저 보내주겠대.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30만 원이 입금됐어. 그거 보니까 경계심이 좀 풀리더라. 주소를 받아보니까 시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 근처에 집도 거의 없고 산 아래쪽에 있는 동네였는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집이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 전원주택인데 2층 집에다가 담장도 높고 마당도 넓고 현관 비밀번호는 미리 받아놨으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게 CCTV였어. 현관, 거실, 주방, 복도, 계단 보이는 곳마다 CCTV가 달려있더라. 그냥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가 보다 했어. 고양이 용품도 꽤 많았어. 사료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캣타워도 있고 자동 급식기도 있었고 근데 정작 고양이는 안 보이더라. 그래서 집안을 한번 둘러갔어. 소파 밑도 보고 침대 밑도 보고 강도 몇 개 열어봤는데 없었어. 아무리 낯을 가리는 고양이라도 인기척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도 어딘가 숨어 있겠거니 했지. 그날은 그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고 사료랑 물 채워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알겠다고 답장이 왔어. 그러다가 집주인이 문자를 하나 더 보내더라. 2층 방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 집안에 CCTV가 많아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2층 침실에는 없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손님용으로 쓰는 방이라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그 문자 보고 오히려 좀 안심했어. 솔직히 집안에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조금 신경 쓰이긴 했거든. 집안에서 시간 좀 보내다가 방으로 올라갔어. 짐 정리하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보고 있는데 밤 11시쯤 문자 하나가 왔어. 오늘 밤 12시 이후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침실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왜 나가면 안 되냐고 답장을 보냈는데 답은 안 오더라. 그때 번호를 보니까 집주인 번호도 아니었어. 처음에는 출장 중이라 다른 번호로 연락한 건가 했지. 집안에 CCTV도 많았고 뭐 나름 이유가 있겠거니 했어. 그러고 그냥 누워 있었어. 12시 조금 넘었을 때였나?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 낮에는 한 번도 못 봤지만 원래 밤에 활동하는 고양이도 있으니까. 근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 한두 번 울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다가 점점 이상해졌어. 평범하게 우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괴로운 것처럼 들리더라. 누가 꼬리를 밟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에 끼인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같은 소리만 반복됐어. 그러다 휴대폰이 또 진동했어. 아까 그 번호였어. 절대 나오지 마세요. 이번에도 딱 그 한 줄. 그때는 그냥 CCTV로 집안을 보고 있는 건가 싶었어. 집안에 카메라가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고양이 소리가 점점 심해지는 거였어. 진짜 듣기 불편할 정도로. 솔직히 고양이 키워본 적은 없는데도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알겠더라.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문 앞까지 갔어. 문 열고 나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 순간에도 소리가 계속 들렸어. 거의 비명처럼.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오히려 짜증이 나더라. 아니, 고양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왜 나가지 말라는 거지? 결국 문을 열고 나왔어. 복도는 조용했어. 근데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어. 가만히 서서 들어보니까 위층은 아니었어. 아래층에서 들리는 것 같더라. 그래서 계단을 내려갔어. 거실도 둘러보고 주방도 둘러보고 문 열려있는 방들도 확인해봤는데 고양이는 없었어. 근데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어. 이제는 거의 바로 아래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 그때 처음으로 지하실 문을 발견했어. 울음소리는 그쪽에서 들리고 있었고 솔직히 그때도 별 생각은 없었어. 고양이가 거기 있나 보다 했지. 지하실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어. 불은 켜져 있었고 울음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크게 들리더라.
그래서 문 손잡이를 잡았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방이 하나 나왔어. 근데 고양이는 없었어. 대신 벽 한쪽에 스피커가 놓여 있었어. 울음소리는 거기서 나오고 있었고 처음에는 무슨 장난인가 싶었어. 나는 스피커 앞에 한참 서 있었어. 고양이 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정작 고양이는 없었거든. 그때 고개를 돌려보니까 반대편 벽에 모니터가 여러 대 켜져 있더라. CCTV 화면 같았어. 가까이 가서 봤는데 집안 화면들이었어. 현관, 거실, 주방, 복도, 계단. 낮에 봤던 CCTV 화면들이었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했어. 내가 있는 방이 나오고 있었거든. 내가 자던 침실. 분명 CCTV가 없던 방인데 나는 화면을 한참 쳐다봤어. 이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내가 머물고 있던 방이 맞더라. 침대도 있었고 내 가방도 있었고 내가 벗어놓은 옷도 그대로 있었어. 그 순간 화면 한쪽이 움직였어. 침대 아래쪽이었어. 처음에는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뭔가가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 나는 더 가까이 가서 화면을 봤어. 근데 잘 안 보이더라. 화질도 별로였고 침대 밑도 어두웠고 그냥 검은색 덩어리 같은 느낌이었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 집주인 전화였어. 근데 그 CCTV 화면을 보고 나니까 전화를 받을 생각이 안 들더라. 그냥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났어. 나는 바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짐도 안 챙기고 현관으로 뛰어갔어. 내가 겪은 일은 이게 전부야. 결론은 없어. 그 이후에 집주인 번호도 다 차단해버렸어.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집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섬뜩한 경험이었어.